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IT 기기를 뽑자면 바로 UMPC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진샤가 있었죠. 그리고 대기업인 소니도 UMPC 제작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UMID사의 Mbook M1, 그리고 Y브레인이라든가 베가, 그리고 에버런 등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2005년부터 10년까지 UMPC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를 위한 제품이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이밍 핸드헬드 UMPC들, 이러한 전쟁도 물론 닌텐도 스위치처럼 대중성이 있는 건 아니고 매니아들을 위한 제품이죠. 네, 심지어 자, 보이시나요? 삼성에서도 이렇게 UMPC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 UMPC Q1. 네, 아무튼 많은 회사들이 UMPC의 가능성을 보고 만들었지만 실패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스크린 사이즈라든가 성능 이런 것들 때문에 UMPC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2010년도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거의 UMPC가 명맥이 끊긴 상태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GPD사에서 만든 GPD Win1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GPD Win이었죠, 그냥. GPD사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게이밍 핸드헬드인 GPD XD가 나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후속작으로 만든 것이 GPD Win1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UMPC 2세대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PD Win1을 비롯해서 이 GPD사에서 또 GPD 포켓도 만들고 원믹스 이런 제품도 나오고 여러 제품들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GPD사가 거의 선두였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세대 전쟁에 있어서는 3세대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현재 나오고 있는 GPD Win3 그리고 원X 플레이어, 아야네오 이런 종류의 UMPC들을 비롯해서 스팀에서도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바로 올 연말에 스팀덱이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UMPC라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바로 이 GPD Win1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UMPC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중고이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비롯해서 잠깐 볼까요? 네, 케이블들이죠. 이어폰 케이블, 네, 충전기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을 기본으로 해서 나왔었죠. 네, 이 GPD Win1 저도 당시에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했죠. 그래픽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크래시가 나서 게임이 튕기는 발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바이오스를 아무리 건드려 봐도 무조건 튕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치라고 이 GPD사에서 내놓은 것이 그야말로 진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납땜을 할 수 없는 전문가들만 납땜할 수 있는 그런 칩 저항을 특정 부위에 납땜하라고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의 0. 몇 달러 이렇게 공짜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서 그때 당시에 고쳤었는데 안 되는 분들은 구매 대행 업체 등을 통해서 개조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GPD Win1을 칩 저항 개조까지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칩 저항이 들어가서 가지고 놀다가 고장났던 제품이 바로 제가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4로 개조한 이 GPD Win1이 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또. 그래서 이제 제품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피커 홀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USB 3.0 하나,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미니 HDMI, 그리고 C타입 충전 단자, 이어폰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L12, R12, 물론 L2, R2의 경우는 트리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접점에 의해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가 통풍구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체리 트레일 CPU의 열을 여기로 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쿨링팬 조절 버튼이 되겠습니다. 작동 안 하기, 그리고 1단, 2단인데 무조건 2단으로 해야 됩니다. 2단으로 해도 한 10분쯤 지나가면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2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도 상당히 크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5인치 액정,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죠. 이렇게 키보드 위에 엑스박스 패드처럼 이렇게 십자키와 아날로그 스틱, 그리고 A, B, X, Y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컴퓨터 기본의 용도라고 할 수 있는 키보드가 너무 작아진 것도 또한 흠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스타트 셀렉트도 여기 들어가 있고 심지어 L3, R3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L3, R3 클릭을 하게 되려면 아날로그 패드의 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3, R3를 이렇게 따로 버튼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타트 셀렉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 록 뭐 이런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의 펑션 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엑스박스 버튼도 이렇게 자리에 있고 정말 완성도 높은 그런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마우스, 다이렉트 인풋, X 인풋으로 변환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죠. 네. 마우스가 필요한 것은 이제 제가 켜서 보면 알겠지만 5.5인치에서 뭐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윈도우 10을 터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모드로 우측 아날로그 그리고 L2, R2 키를 이용해서 L1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L2, R2를 좌클릭, 우클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휠입니다. 휠 스크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나오는 여러 기기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GPD Win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참 애매합니다.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근데 사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터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그래도 뭐 주소창 입력이다 아이디 넣는 정도 그 정도 하기에 괜찮습니다. 자, 키감은 어느 정도냐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뭐 좋은 키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쿼티 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 이 느낌은 아닙니다. 이 블랙베리 Q10의 느낌은 아니고 폰이라기보다는 전자사전 옵티머스 Q2 조금 이 느낌도 아니네요. 네. 자, 소니 핸드폰 중에 국내에서 그나마 많이 팔렸던 엑스페리아 X1 딱 이 느낌입니다. 네. 뭐 키보드 모양도 비슷하고 뭐 크기적으로 비슷하고 딱 이 느낌이네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빡빡합니다. 이렇게 키감까지 알아보고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전용 케이스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렇게 넣는 거 이런 케이스. 네. 3DS 아마도 UMPC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DS도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이런 참고를 통해서 이렇게 독창적인 제품을 만든다면 그것도 또한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켜봐야 되겠죠. 네,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뭔가 소리가 들려오죠. 네, 소리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뒤집어졌는데 윈도우즈 11을 제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회전이 안 되네요. 회전 이쪽으로. 네, 됐습니다. 윈도우즈 11도 클린 설치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됩니다. 해상도 그리고 뭐 CPU가 지원이 안 되지만 클린 설치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드라이버들을 다 설치해줘야 이렇게 회전 기능도 되고 네, 다른 기능들도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표시도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이렇게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픽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링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11이 설치된 GPD Win 1이 되겠습니다. 네,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체리 트레일 Z8700 네, 잘 안 보이죠? 6년 전에 사용했을 때는 잘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보입니다. 글씨가. 아무튼 Z8700 램은 4기가 그리고 eMMC 64기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뭐 문제 제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문제 제품 다음 제품입니다. 그래픽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버전이 되겠고 이게 진짜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제 눈처럼. 그래서 기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기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버전이 됐고, 세 번째 버전은 Z8750으로 CPU가 약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나오고, 상판도 알루미늄판으로
변경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마우스로 조작하는 것도 생각보다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반응 속도도 뭐 이 정도면 이 Z8700이 서피스 3와 같은 사양입니다. 네, 잘 작동되고 뭐 웹 브라우징 같은 것도 뭐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HDMI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서핑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죠. 폰으로 하는 것만 못하니까. 네, 뭐 노트북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다 할 수 있고, 뭐 윈도우즈 11을 깔면 성능이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ARM드 CPU의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텔 CPU는 어떨지 제가 미리 윈도우즈 10일 때 찍어 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한 다음에 바로 X인풋으로 변경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게이밍 컨트롤러를 게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10에서는 최대 프레임 19.4 그리고 평균 프레임이 14.6이었는데 윈도우즈 11에서는 최대 프레임이 18.8로 약간 0.6 감소한 반면에 평균 프레임은 15.2로 마찬가지로 0.6이 증가했습니다. 네, 뭐 이거 가지고는 어떤 게 더 낫다 이야기하긴 좀 어렵겠네요. 네, 대사 보기도 참 힘들고 프레임도 뭐 20프레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게임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을 뭐 최소로 놓지 않는 한 보통 이런 3D 게임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D 게임 말고 뭐 캐주얼한 게임들, 그런 게임 위주로 즐기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터치가 되기 때문에 또 터치가 되는 게임들 뭐 별로 없겠지만 윈도우에서는 뭐 이런 건 괜찮겠죠. 네, 이런 게임 하긴 참 좋습니다. 뭐 여기서 잘 돌아가는 게임들은 보통 2000년대 중반 정도, 2010년 전에 나온 게임들이 보통 잘 돌아가고, 뭐 2016년에 나온 게임기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게임들은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나온 이런 뭐 하데스 같은 게임 경우에는 플레이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을 조금 하다 보니까 뜨끈뜨끈해지네요. 네. 자, 이 게임기를 혹시라도 뭐 지금 중고로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트리밍을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PS5 스트리밍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해상도가 낮다고 안 되는데 리모트 플레이가 720p로 되는데 720p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데 해상도가 실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 해상도가 1280에 720인데 뭐 이 기준이 1024에 768입니다. 그래서 1024는 더 낮은데 참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하시려면은 뭐 천상 스팀 링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이 제
윈도우즈 11 GPD 윈 1에서 스팀 링크가 또 안 됐습니다.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어쨌든 저는 실행을 했는데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레트로 게임으로 또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트로 게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 스킵을 안 하니까 기본 설정으로는 안 됩니다. 드림캐스트는 잘 됐었는데 PSP도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진 않았는데 이상하네요. 당연히 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한번 돌핀도 해보겠습니다. 생일 그만두겠습니다. 레트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딱 드림캐스트까지입니다. 네, PSP가 이렇게 잘 안되는지 저도 몰랐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PSP는 안 돌아가는데 하데스는 잘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TV에 연결해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를 보는 그런 미디어 플레이어 용도로 사용하는 것 어떨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해봤습니다. 해상도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해상도 4K로 잘 잡혔습니다. 뭐 4K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K는 보나마나 안 될 거니까 1080p 정도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보 창을 봐도 해상도가 안 나오네요. 24프레임으로 나오는 건 나오는데, 네, 화질은 뭐 1080p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네, 넷플릭스는 뭐 무난하게 되는 것 같고,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장난감 3년 전에 우리 아이 한글 공부 시키려고 사준 건. 네, 1080p는 살짝 끊깁니다. 네, 이 정도 성능밖에 안 됐군요. 720p는 뭐 무난하겠죠. 네, 아무튼 좀 애매하네요. 네, 이 정도 성능이면 TV에서 뭐 TV박스 그런 대용으로 쓰기에 살짝 애매한 성능입니다. 네, 이렇게 5년이 지난 UMPC 2세대 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뭐 UMPC 3세대라고 해야 되는지 2세대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기에는 뭐 여러가지로 좀 애매합니다. 그냥 하데스 머신 뭐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뭐 PSP는 원활하게 안 돌아가도 뭐 드림캐스트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뭐 레트로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물론 이걸 쓰느니 GPD XD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TV에 연결해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던가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단점들은 충분히 상쇄가 되고 여러가지 지금 UMPC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GPD 윈 1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디자인은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정도를 했는데 상당히 뜨거워졌는데
네, 40도 정도. 실제로 상판보다는 하판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 발열, 네, 43, 4도 정도, 45도, 뭐 이 정도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네, 뜨끈뜨끈합니다. 겨울에는 정말 좋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이 UMPC의 열풍, 이것을 잊게 한 원조 제품, 바로 GPD 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윈도우즈 10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윈도우즈 11에서 모든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능 향상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성능에 하락이 없다면 윈도우즈 11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늘리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창고로 또 가야 되겠죠.